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보험은 우리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보험료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살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또 해지를 고려하는 게 보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보험의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걱정되는 질병인 당뇨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2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위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김정덕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보험 왜 필요한가? 요즘 이런 유치한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보험은 이제는 개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보험 준비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죠. 가족 사랑의 실천이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받아야 될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잘 들어놓은 보험 하나 때문에 나는 제대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가 가족 사랑의 실천이라고 예전부터 흔히들 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우리가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의 첫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 비용 지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보험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 돈을 모으죠.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만약에 1억을 내가 10년간 매월 80만 원씩 저축을 해야 해서 10년 후에 1억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아무 사고가 없으면 10년 후에 1억이 모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적금을 해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1억이라는 돈은 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10년간 1억이 아닌 9천만 원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을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11년이 됐든 아니면 10년에 9천만 원을 모았든 내가 목표했던 1억은 모을 수 있다라는 게 보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의 첫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보험은 우리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보험은 굉장히 과하게들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한 6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은 만성질환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정작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험에
굉장히 열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험이 많이들 알려져서 20대 직장 생활하는 이런 직장인들부터 또 40, 50대 등등 보험은 굉장히 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폭넓은 보장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무슨 검사 한 번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비급여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이 아파서 MRI 무릎 하나를 찍어도 내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실손 의료비를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현재 실손 의료비 최고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하루 통원비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무릎 같은 경우 다 찍어도 35만 원, 한쪽 다리당 35만 원씩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MRI 하나 찍는데도 불구하고 입원 처리를 하게 되면 뭐 100% 다 나오니까 입원 처리 하시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니면 입원 처리가 안 되는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초음파나 MRI나 PT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급여로 들어간다. 비급여로 들어가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카테터 시술 많이 들어보죠. 이제는 의료기술이 예전하고 틀립니다. 점점 많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아주 큰 수술, 지금도 큰 수술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술은 뭐 뇌나 심장 이런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육안으로 보고 조작하는 그런 수술에 관열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카테터 수술 많이 합니다. 카테터 시술도 시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입원은 점점 줄어들고 통원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져 있는 실손보험의 한도는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10만 원부터 최고는 30만 원까지밖에 없는데 점점 입원은 줄고 통원 치료의 횟수는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단비나 수술 특약이 잘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누차 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안 되는데 계속 입원 처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시대는 곧 오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 특약 꼭 준비해야 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암 치료기입니다. 암 치료기. 사이버 나이프나 이런 토모테라피, 로봇 시술 얘기는 들어봤지만 현실감이 굉장히 없죠. 이게 이제 큰 병원에 가면 앞에 굉장히 많이 광고처럼 많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치료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메디컬포라는 그런 신조어가 예전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력이 있고 하게 되면 뭐 암보험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시고 하는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암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암뿐만이 아니라 뇌나 심장, 다른 질환 쪽에 폭넓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또 가족력이 있으면 그 가족력이 있는 그 질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있는 질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보험은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하나에 집중이 돼서는 안 되고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테라피 아니면 로봇 시술. 이 로봇 시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1회 수술비가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그러면 1회 수술이면 한 번 수술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몇 번, 두세 번, 세네 번까지 해야지 이제 완치에 가까운 시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토모테라피도 마찬가지입니다. CT의 기능을 추가하여 방사성 360도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겠죠. 그 주변에 어떤 신경에는 손상이 가지 않게끔 그리고 고통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1회 치료비입니다. 1회 치료비가 2천만 원. 이것도 서너 번 이상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이버 나이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폐암이나 췌장암, 전이된 암 이런 거에 탁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치료비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들 뭐 이렇게 내가 암 진단 받게 되면 뭐 건강보험의 혜택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내가 부담하는 건 얼마 안 돼서 병원비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5년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고 이런 고가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의 항목에 들어가는 로봇 시술이나 사이버 나이프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모든 게 내 개인적인 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하나를 잘 들어도 폭넓은 보장, 또 암 보장에도 굉장히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 치료제죠. 암 치료제인데 약입니다. 약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건데 한 달에 약 240만 원, 이런 거는 말기 폐암이라든가 뭐 백혈병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굉장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약 하나도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처리하려고 입원해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실손보험에 절름발이 실손보험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통원비는 어떤 걸로 다 해야 되나? 진단비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잘 되어 있어야 진단비로 이런 고가의 치료라든가 고가의 약을 치료해서 완치에 가까운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서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가의 의료 장비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죠. 암 진단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뇌나 심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이번 9월에도 암 진단비 똑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사암으로는 갑상선암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만 유사암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험사마다 유사암을 가입 금액의 10% 주고 20% 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준비할 때는 이 네 가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다 일반암으로 주는 암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남성으로는 전립선이나 방광암, 여성으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다 소외감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의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하면서 발견되는 조직검사상에 나오는 대장 전막내암도 유사암으로 빠진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는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또 유방암, 자궁암 이런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는 암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고액암은 말 그대로 발병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지출하는 손해도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발병률은 낮아요.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액암은 우리가 암진단비 특약을 준비하면서 특약으로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일에 같이 고액암은 특약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액암도 마찬가지죠. 보통 뇌암이나 백혈병, 골수암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 3가지만 되는데, 손해보험사의 5대 고액암은 식도암이나 췌장암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액암에서도 뭐 10대 고액암, 11대 고액암까지 또 손해보험에 나왔어요. 거기는 뭐 간암도 들어가고 폐암도 들어가고 담낭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액암의 폭도 조금 넓은 회사로 일반암에서 조금 부족한 걸 고액암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암보험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뇌나 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나 심장이 중요한데, 뇌쪽지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 흔히 얘기하는 풍입니다. 풍. 그래서 이 뇌혈관의 질환이 오면 요즘은 다 조기 검진하고 조기에 발견이 돼요. 내 몸에 신호가 오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풍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요. 그죠? 어디가 조금 아프면 검사하고 어디가 조금 주사 맞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이 되고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진짜 내 몸이 아파 부서지면 가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도 같은 나이대에 보면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남성분들은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남성분들은 진단이 오면 이렇게 크게 와버립니다.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굉장히 크게 와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치료 장비도 많이 있고 의료기술 발전해서 제거하고 수술하고 일할 수 있지만, 이런 뇌나 심장 쪽의 질환은 풍이 오기 때문에 다시 직장생활 복귀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에 보장이 암 진단비 못지않게 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뇌혈관 질환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 갖고 있는 진단비 중에 뇌혈관 진단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가입할 때는 딱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걸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지만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해당되지 않는 게 바로 뇌혈관 쪽입니다. 기타 뇌혈관이라든가 뇌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뭐 뇌중풍, 대부분의 뇌 쪽 질환이면 이 네 가지 코드에서 다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좋은 건 알지만 너도 나도 다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가입이 조금 어려우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완화돼서 위병력자도 뇌혈관 질환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수 있고 뇌 쪽도 이렇게 폭넓게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뇌 쪽 질환을 보면 이렇게 증권을 보면 보통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증권 유심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뇌혈관까지는 못 가져가더라도 이 뇌졸중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와 뇌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풍이 오는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보고요. 그 다음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건 허혈성 심장질환. 누차 방송에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좋지만 우리가 요 진단비까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 많이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요거는 급성 심근경색. 근데 심근경색은 말이 급성이지만 발병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도 나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급성 심근경색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병력자도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코드가 100%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중에 60%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뇌나 심장 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이 보험료 산출은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3대 진단비와 수술특약 정도 플랜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이 산출이 될까라고 예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추가로 새로 준비할 때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커버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아닌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서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 가장 좋은 3대 암, 뇌, 심장이 들어갔겠죠. 3대 진단비와 수술특약입니다. 그래서 수술특약 했을 때 보통 이제 20년, 50세이기 때문에 20년 갱신도 나쁘지 않고 비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과 비갱신으로 했을 때 갱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 48,000원 정도 되고요. 비갱신으로 들어가면 2배 정도 되죠.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갱신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50세 해서 여기에 뇌졸중 말고도 뇌혈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급성 심근경색 말고도 여기도 허혈성 심장질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50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갱신들을 많이 싫어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통 50세에 계신 분들은 갱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월 납입하는 보험료 를 적게 내고 보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험료의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대. 그래서 보면은 과하게 준비는 되어 있지만 또 노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50대에 계신 분들은 발병률이 그 높은 나이대에 보장을 크게 가져가서 혹시나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도 갱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세 남성분은 이제 보험료 산출이 대충 이렇게 되고요. 여성분들 똑같은 보장의 여성분들 들어가면 남자분들보다 저렴하죠. 여성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에 다 치료가 끝납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처럼 큰 병으로 키워서 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발병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험 보장에 준비를 해도 여성분들은 35,000원, 59,000원, 6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비갱신이 산출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뇌 쪽 질환은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좋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병력도 있으신 분들은 그 진단비를 가져가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담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담보들을 연계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진단비가 없다라면 수술특약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특약에는 5대 기관이 바로 그거죠. 뇌나 심장, 그죠? 그 다음에 간, 폐, 그리고 또 신장, 그죠? 이게 5대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기관인데 이 뇌나 심장, 간 이런 쪽이 아까 얘기했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코드 10개가 다 들어갑니다. 뇌나 심장 쪽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코드가 이 5대 기관 수술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단비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수술비로 가져가십니다. 수술비도 굉장히 요즘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로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5대 기관 수술도 요즘은 수술 기간 아까 얘기했죠. 육안으로 조작해서 병변을 내가 보고하는 게 관열입니다. 그렇지만 관열 수술을 안 하고 조기에 발견돼서 카테터나 이런 비관열 수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5대 기관 수술도 관열 수술로 하느냐 비관열로 수술하느냐 수술비가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열 수술도 수술비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진단비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특약으로 커버를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기가 아닌 이상은 수술은 불가피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주 조기에 발견되면 약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진단비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5대 기관 수술비라든가 어떤 진단비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실손 의료비로 준비하지만 이런 수술특약으로 커버를 해서 간병비 못지않는 그리고 단절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이런 수술특약 꼭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비 예시인데요. 이런 수술비 예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나 심장 수술 하게 되면 이거는 건강체예요. 내가 병력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수술특약은 이렇게 진단비 못지 않는 것도 나온다.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더 좋겠죠. 수술특약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특약 준비하셔도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뭐 뇌나 심장이나 폐 이런 거 굉장히 크게 나오죠. 진단비 못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술비도 적지 않은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술비, 아까 이제 진단비를 제외한 수술특약으로만 딱 묻게 되면 20년 갱신이죠. 그죠? 갱신으로 하게 되면 40대, 45세, 50세 이렇게 50세 이상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근데 보험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제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 계신 분들이 보통 남녀 모두 한 4만 원대면 충분히 큰 수술 특약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진단비로 가장 좋은 보험은 진단만 받아도 주는 보험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잘 준비를 해서 실손보험의 대체 자원으로 꼭 써야 된다. 근데 좋은 담보로 진단비를 준비하지 못할 때는 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로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만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내리겠는데요. 보험은 과하게 준비하는 게 좀 많이 가입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보험은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항상 잘 준비하신 나머지 부분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노후가 깁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많은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보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당뇨에 대비한 보험 준비법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한 보험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한 해 동안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이 무려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뇨 유병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걱정되는 질병인 이 당뇨,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지웅 전문가님. 네. 주변에서 당뇨 때문에 약 드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심심찮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당뇨병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화면에서 한번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2014년 조사고요. 만 30세 이상의 성인분들 중에 당뇨 유병자이신 분들은 481만 명, 그러니까 성인 중에서는 13.7%가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약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당뇨 유병자분들이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문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데 당뇨 전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현재 당뇨로 판정받진 않았지만 곧 당뇨 유병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분들 보시면은 숫자가 아무래도 30대,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당뇨 의심 단계이신 분들이 현재 본인이 당뇨 전 단계, 바로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검진이나 진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주로 이제 30,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바쁘다,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 등으로 당뇨가 걱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해가 지날수록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참 문제시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렇게 당뇨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네. 이 당뇨의 원인 같은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 요인은 당연히 그 유전자적 요인, 그러니까 가족력이 되겠죠.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확률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2.9배, 약 한 3배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또 운동 부족,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이제 술, 담배와 같은 어떤 독소 축적, 이런 것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한국인들은 사실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췌장도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사실은 작지만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서구화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 이동 능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소 관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혈관 내에서 당 이동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혈액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혈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동맥경화의 위험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전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은 당뇨병도 문제지만 이 합병증이 더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뇨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당뇨는 한번 생기게 되면 어떤 예.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당뇨가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의 합병증은 역시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이제 심장 질환과 관련된 이 협심증 등은, 그리고 심근경색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급격한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 그리고 발가락에 생기는 어떤 상처들이 자주 생기고 또 아물지 않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덥고 습한 경우에 좀 더 이런 발과 관련된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당뇨 환자의 60% 이상은 발과 관련된 합병증을 경험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족부궤양이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
발을 절단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 절단 수술을 하면서 사망 확률도 높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뇨라는 질병은 당뇨 자체보다도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관리가 더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요. 암과 관련된 합병증도 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당뇨가 아닌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당뇨이신 분들이 암이 발생하는 확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위암의 경우는 2.7배, 대장암이 3배, 그 다음에 간암이 4.8배,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는 7.3배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의 경우, 췌장은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굉장히 작은데 생활 습관은 이제 많이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에도 역시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어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와 췌장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속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고령이신 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당뇨가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췌장암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이 당뇨에 걸린다라고 하면 꼭 췌장 쪽에도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암과 당뇨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생활질병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암에 걸리는 어떤 요인과 이 당뇨에 걸리는 요인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독소 축적, 그리고 스트레스, 그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암과 당뇨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요즘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고, 또 인슐린 역시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암에 대한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남성 당뇨 환자들이 암에 좀 걱정하셔야 될 암이 위암, 그 다음에 직장암, 췌장암, 간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이 있고요. 여성 당뇨 환자들이 좀 걱정하셔야 될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암들의 이름을 잘 보면은 요즘 보험사들이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10%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는 그런 암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이 암들에 대해서 내가 일반암으로 전부 다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건지 이 암보험 하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질병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꾸준히 건강관리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를 못하고 계시거나 이미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민지용 전문가께서 보험 관련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하신 이 당뇨 케어 건강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전문가님? 예. 네, 간단하게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 15년,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0세에서 65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보험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당뇨와 관련된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특약으로만 지급되는 당뇨병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당뇨병이 진단된다고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때만 200만 원 정도 지급되던 특약이 이 당뇨보험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당뇨 진단만 받아도 우선적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고요. 이 200만 원은 대부분 어디에 이제 사용을 하냐면, 최초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 비용 등을 충분히 충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뭐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경우는 내가 최초에 설정한 진단금의 2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암 진단금을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총 6천만 원의 진단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초에 설정한 금액의 2배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성인들이
암 3천만 원을 보험에다 설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특히나 내가 2배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뇨 진단 후에 암 진단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게 돼서 2배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30세의 경우는 450원, 그리고 40세는 2,100원, 그리고 50세는 6,570원.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3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 정도인데 반해서 내가 내는 금액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보너스 보험으로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미 당뇨로 인해서 약 드시거나 혹은 다른 만성 질환인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고혈압 있으시거나요,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의 보험은 일단 이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 생기고 나서 보험 가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당뇨 케어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당연히 가입이 되는데요. 네네. 다만 이제 플랜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만성 질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 플랜과,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이 이미 발병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 이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처방전이나 검사 기록지 정도만 그 정도 하나만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가입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종합 플랜에 비해서 베이직 플랜은 가입할 수 있는 어떤 보험금의 그런 보장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보장 범위가 약간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당뇨 정도가 발병하신 분들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종합 플랜보다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충분히 당뇨이신 분들은 가입하셔야 되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당뇨와 중대질환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상실되는 경우나 저하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과 관련해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당뇨와 암을 같이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검사나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암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당뇨 후에 암 진단금 받을 수 있는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적화된 보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민중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0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다라는 말씀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보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좋은 보험이나 좀 가성비가 괜찮은 보험들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다 보면 네. 그러면 그 보험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뭐 갱신 기간 혹은 비갱신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또 보장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그냥 세팅되어 있는 어떤 보험의 전체 금액만 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험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보험료도 적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가입해야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질환이 발병하게 돼서 내가 보험금을 타야겠는데 내 보험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 납입 보험료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보험의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당뇨 케어 보험의 최소 보험료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싶으냐에 따라서 보험 설정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나는 암에 대해서 더 걱정이 있다,
있다. 나는 뇌졸중에 대해서 더 걱정이 있다. 그리고 내 나이나 어떤 경제 상황상 갱신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가격을 설정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가격과 본인이 원하는 보험을 충분히 맞춰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총 납입보험료가 3만 원이네. 그냥 저렴하니까 가입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하나를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보장 범위와 어떤 특약을 내가 제대로 가입했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주변에서 그냥 좋은 보험이야, 뭐 이거 당뇨가 발견되면 무조건 돈이 나와,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시간을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내 보험의 애착을 가지고 잘 유지하시면서 나중에 혜택까지도 꼼꼼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뇨 케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있지만, 네. 지금 방송 보니까 요즘 뇌혈관이라고 하고 또 심장질환이라고 하고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하게 병원에 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조금 추가 보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연락 참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나이가 지금 40대 이제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이시고 저희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아봤는데요. 꽤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유지를 잘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3건의 보험을 주셨는데 하나생명의 암보험이랑 메리츠화재에서 2가지 보험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보험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말고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세요? 좀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잊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김정덕 전문가께서 아마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습니다. 1995년에 가입하신 하나생명의 레이디 암보험은 완납을 하신 상태이시고요. 2007년도, 2009년도에서 메리츠화재에서 레디라이프 케어 보험, 알파플러스 보험을 각각 한 건씩 가입을 하셨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4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병원에는 특별히 가지 않고 건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는 건지 또 보장의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험 가입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하나생명이 아마 이게 대한생명 레이디암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5년 납이고 아쉽게 만기는 좀 짧지만 보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65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이 잘 되어 있으세요. 이 하나생명의 레이디암은 주계약이 2,400만 원이죠. 주계약이 2,400만 원이어서 진단받게 되면 암진단비로 50%가 지급이 되고 또 50%는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특약으로 여성 특정암을 1,200만 원 추가로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00만 원 특정암 진단받 유방 자궁 난소암이겠죠. 여성 특정암이면. 그래서 이거는 납입이 5년 납이에요. 그래서 월 35,0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가입을 하셨고 아마 이거는 직장 초년생일 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그리고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보험기간이 예, 예.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 1990년대 후반 이때는 길어야 65세, 70세도 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65세 만기로 다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이후가 이제 70세 만기가 나왔고 80세 만기 나왔고 이제 100세 만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래된 보험으로 준비 잘 하셨고 잘 유지하셨고요. 그다음 메리차제에는 2건을 가입을 하셨는데 하나는 2007년도, 하나는 2009년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 담당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에 그 가입했는데 지금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어요? 네. 보니까 이제 메리차제 건수는 2건이지만 요건 하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8,000원, 4만원 해서 108,000원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가 이제 굉장히 실손 의료비가 활성화될 때였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입원하면 3천만원, 통원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제 해줬었는데 2009년도가 굉장히 보험사가 실손보험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입원하면 1억 한도도 있었고 통원하면 50만 원 한도도 있었을 때가 바로 2009년도 초반이었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요거를 조금 손봐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담당자 분께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실손 의료비라도 조금 카바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 입원하면 그죠? 입원하면 3천만 원 한도였었어요. 2007년도는. 근데 아파서 입원하면 100% 해주는 걸 1억 한도로 2009년도에 바꿔주셨어요. 그죠? 네. 아파서 입원하면 1억 한도로 바꿔주셨고 2007년도에 가입한 그 질병통원비죠. 질병통원비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2009년도에. 대신 보니까 2007년도에 상해로 다쳐서 입원하는 거는 3천만 원 한도, 통원하면 10만 원 한도는 그대로 놔뒀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놔뒀지만 상해 의료비의 단점을 2009년도 일반 상해 의료실비로 또 카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잘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가입한 거는 3대 질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암, 뇌, 심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단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은 지금 건강하시고 양호하시기 때문에 40대 초반 여성이라면 굉장히 지금 보험을 포괄적으로 넓게 비교 견적해서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 2007년도에 진단비들이 다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80세 이후 보장으로 해서 3대 진단비나 어떤 우리가 좋다라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 어떤 수술 특약 이런 거 준비하셔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준비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금액 많이 추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80세 이전에 진단받게 되면 실손 의료비에서 병원비 지원 받으시고 진단비는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차제도 또 입원비가 특이하게 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간병비 역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셔서 비교 견적해서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럼 제가 뇌혈관하고 심혈관도 가입 가능한 네, 거죠? 충분히 가입 가능하셔요. 뇌혈관하고 네. 심혈관보다 더 좋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 80% 미만도 준비 가능하십니다. 예, 저렴하게. 그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수술 특약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부족한 거는 네.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계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이런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무해지 보험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산출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유지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한번 가입하시고 절대 손을 안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금이 없는 걸 무해지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네네. 그런 무해지로 하게 되면 보통 그 보험료가 한 20-30% 이상이 저렴하거든요. 들어가는 담보에 따라서 그런 무해지 상품으로 해서 비교 견적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자님 네. 원하시는 대로 보험 플랜을 짜가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입하신 보험들은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그때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127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태아보험이나 제 기존 보험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를 좀 많이 지출하게 돼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민종 전문가님. 네. 우선은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네. 태아와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제왕절개 수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보험 등에서 일단 만약에 손해보험의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입원, 질병 수술, 상해 입원, 상해 수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질병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가입했던 어떤 시기라든지 가입한 보험 그리고 그 해당 약관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보험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혹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 안에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이라는 특약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네. 생명보험 쪽으로는 한번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이 있다 하시면 저희 한 번만 더 전문가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